여러분, 병원에서는 늘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죠. 고혈압약 잘 드세요. 콜레스테롤 조심하세요. 이 정도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쓰러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신경과 의사들은 압니다. 환자분의 몸이 늙어 멈추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위, 바로 여러분의 다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가장 무서운 사망원인 1위는 암도 심장마비도 아닌 바로 뇌경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그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줄 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멈추기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우리 몸은, 특히 여러분의 다리는 간절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99%가 그 소중한 신호를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 탓으로 돌리며 무시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를 1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박미경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짧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을 마비 후유증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멈추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직감합니다. 환자분이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99%가 놓치는 뇌경색 다리 전조 증상 7가지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평생 마비 후유증을 피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환자분 이야기는 여러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5분, 아니 1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살이 되신 박기석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정정하셨고 평소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거실을 걷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쑥 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치 다리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몸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엉덩이가 찌이는 순간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때 박 선생님이 느꼈던 감각은 이랬습니다. 왼쪽 다리가 마치 남의 살 같았다고요. 찌릿한 느낌도 없었고 그저 두꺼운 양말을 5겹쯤 신은 것처럼 둔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이내 곧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5분 정도 지나니 거짓말처럼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발바닥 감각도 정상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박 선생님은 이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어제 산에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 이놈의 나이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이셨습니다. 병원에 가기는 두려웠고 괜히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애써 외면하셨죠. 그때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서 박 선생님을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선생님, 그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장이었습니다. 일과성 허열 발작, 의학 용어로 TI라고 부르는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 선생님은 결국 이틀 뒤 새벽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는데 이번에는 왼쪽 다리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5분의 망설임이 남은 평생의 마비와 언어장애로 이어지는 비극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박 선생님의 얼굴에서 본 그 절망적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10분만 빨리 오셨더라면. 박 선생님은 마비된 다리를 보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이틀 전 다리가 보낸 그 소중한 신호를 무시한 후에, 그 후에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 시작 후 단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셔야 뇌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서운 뇌경색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 다리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뇌혈관을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깨끗하고 탄력이 넘치던 혈관이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녹이 슬고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뇌경색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막히는 것, 뇌경색입니다. 수도관이 70%, 80% 좁아진 상태에서 어느 날 혈전이라는 끈적한 찌꺼기 덩어리가 그 좁은 길을 꽉 막아버립니다. 둘째는 터지는 것, 뇌출혈입니다. 녹이 슬어 약해지고 딱딱해진 수도관에 고혈압이라는 강력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부인데 이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사령부의 명령이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압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혈압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듯 70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그 혈관 찌꺼기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뇌가 완전히 멈추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첫 번째 경고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막혀가는데 왜 우리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걸까요? 진짜 범인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라 바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 이 거짓말쟁이 신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뇌의 수도관이 아주 잠깐 몇 분 동안 막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뚫리는 현상.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 주저앉고 말이 잠깐 어눌해집니다. 시야가 흐려지죠. 하지만 5분, 10분 뒤에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99%의 사람들은 다행이다, 나았다 라고 안도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단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약 20%가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 5분의 마비는 나은 것이 아니라 48시간 뒤에 닥칠 영구적인 마비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 가짜 안도감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좁아지고 있는 그 수도관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뇌경색은 80%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뇌혈관 지킴이 녹색 신호등 음식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뇌경색 원인이 수도관에 낀 녹과 찌꺼기라고 했죠? 이 찌꺼기의 주범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낮추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강력하게 개선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튀기는 것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뇌혈관을 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등푸른 생선 드실 때 꼭 챙기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팁을 공유해 보세요. 두 번째는 청국장 또는 나토입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혈전 용해제가 없습니다. 뇌경색은 결국 혈전, 피떡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청국장과 나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나토키나제 성분은 이미 생성된 피떡을 직접 녹여 없애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비싼 혈전 용해 주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냄새가 정 힘드시다면 요즘에는 냄새 없는 환이나 가루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찌개로 끓여 드실 때는 이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했죠. 혈압이 높다는 것은 수도관의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물을 끌어당겨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칼륨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 소금기를 자석처럼 붙잡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버립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70대 이상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바나나처럼 고칼륨 과일은 조심해야 하지만 시금치나 버섯, 호박 같은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칼륨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평소 소금간이 강한 국물 요리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소위 시원한 국물이라고 하루 3끼를 늘 찌개와 국으로 드셨는데 결국 혈압이 200이 넘어가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 딸이었지만 아버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스스로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님께 매일 시금치나물과 토마토 주스를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다행히 위기를 넘기셨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의 힘은 약이나 시술보다 때로는 더 강력한 예방책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할까요? 수도관이 녹쓰는 것, 즉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습니다. 라이코펜은 이 염증 자치를 막아 혈관벽을 매끈하게 코팅하고 보호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실 때 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 녹색 신호등 음식을 오늘 당장 식탁에 올리십시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는 뇌혈관을 청소하는 녹색 신호등 음식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신호등 음식, 즉 여러분의 뇌혈관을 매일 망가뜨리고 있는 음식들을 과감히 식탁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오메가3를 투입해도 뒤에서 계속 수도관을 막는 쓰레기 나쁜 음식을 버린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뇌경색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끊어내야 할 뇌혈관의 적 4가지 블랙리스트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짠 음식,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 찌개, 젓갈, 장아찌입니다. 이것은 70대 이상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제일 원인입니다. 짠 음식 속에 과도한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 혈관 속의 양이 강제로 늘어납니다. 3부에서 말씀드린 오래된 수도관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진 그 낡은 수도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강력한 압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이 폭발적으로 높아지죠.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약한 뇌혈관 부위가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시원하자며 벌컥벌컥 마시는 그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도넛, 감자튀김, 그리고 각종 유탕 처리된 과자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뇌혈관을 막을까요? 바로 트랜스 지방과 산패된 기름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관 벽에 직접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나쁜 지방들이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혈관에 찌꺼기를 쌓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이 끈적한 찌꺼기가 혈관 벽에 들러붙어 수도관을 좁힙니다. 여러분이 바삭한 튀김을 한 입 되어 무는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그만큼 더 좁아지고 단단하게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이런 빨간 신호등 음식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 아질산염, 방부제,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혈관 벽을 계속 공격하여 구조를 파괴하고 혈관이 가진 본래의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건강한 고무 호스 같던 혈관이 녹슬고 딱딱한 플라스틱 관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톡톡톡 하고 탄력이 느껴져야 할 혈관이 그저 툭 건들면 부러질 것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아침 공복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체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60대 이후,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칼륨이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갑작스러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혈당 스파이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혈관 내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더 잘 쌓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바나나가 오히려 뇌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짠 국물, 튀긴 기름, 가공육, 그리고 공복의 단 과일, 이것들만 오늘 당장 식탁에서 빼내셔도 여러분은 뇌경색의 위험에서 절반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5부와 6부에 걸쳐 우리는 뇌혈관을 살리는 녹색 신호등 음식과 뇌혈관을 막는 검은색 경고등 음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뇌경색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병원으로 당장 달려가야 하는 그 7가지 치명적인 다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해서 스스로의 뇌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아침 5분 자가진단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길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쪽 다리의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몸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뇌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둘째,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처럼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눈을 감고 30초만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다면 우리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어지럽고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눈을 감았을 때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상태를 공유해 주세요.
셋째,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디뎠을 때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동일한지 느껴보세요. 한쪽 발만 유독 차갑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먹먹하고 둔탁한 느낌이 든다면 뇌의 감각신경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넷째, 일직선으로 걷기입니다. 거실 바닥에 선 하나를 정해서 그 위를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가며 걷는데 자꾸 선을 벗어나거나 비틀거린다면 이건 역시 손의 협응 기능, 즉 뇌가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5분의 점검이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8부의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방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점검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뇌가 터뜨리는 비상경고 사이렌입니다. 제 10년의 경험상 99%의 환자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나이 탓, 피곤 탓으로 돌리며 비극을 겪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멈추기 전 다리를 통해 보내는 7가지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뼈에 새기듯이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이 쑥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피곤이나 관절염은 보통 양쪽 다리에 서서히 오거나 통증을 동반하지만 뇌경색 신호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통증 없이 힘이 빠집니다. 마치 축 처진 인형의 다리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이 풀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리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의 반대편 다리 움직임을 명령하는 운동 중 추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의 명령이 다리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리가 아니라 뇌가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 살 같습니다. 선생님, 왼쪽 발바닥이 꼭 두꺼운 양말을 5겹은 신는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닿아도 잘 느껴지지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혹은 자세와 상관없이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혀 다리가 보내는 감각 정보를 뇌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차가운 얼음바닥을 딛고 서 있는데 한쪽 발만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100% 뇌의 경고입니다. 피부가 아닌 뇌가 보내는 감각 이상 신호인 겁니다. 세 번째 신호.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끌리거나 신발이 벗겨집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유독 한쪽 발만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혹은 슬리퍼나 신발이 자꾸 훌렁 벗겨집니다. 이것은 발목을 위로 들어올리는 뇌의 정교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발목이 아래로 축 처지는 조카수 현상입니다. 뇌경색의 매우 특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걸려 넘어져 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호 전달 체계가 고장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전화선이 중간에 끊긴 것과 같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한쪽 발만 자꾸 신발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평평한 곳에서 이유 없이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요즘 문턱도 없는데 자꾸 발이 꼬여서 넘어져요.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부주의가 아닙니다.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유 감각이란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뇌 속의 GPS입니다. 이 GPS가 고장나면 뇌는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는 것입니다. 땅바닥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믿기신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쉬고 있는데도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갑자기 움찔하고 저절로 움직입니다. 우리 뇌는 움직이라는 가속 신호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브레이크 신호도 함께 보냅니다. 뇌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이 브레이크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치 않는 움직임이 멋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육이 아닌 뇌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6번째 신호.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뇌의 손해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 센터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벽을 짚어야 합니다. 마침 안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석증이나 어지럼증과는 다릅니다. 뇌경색이 균형을 잡는 손해를 공격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 신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4부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드린 일과성 허열 발작이 바로 이 7번째 신호입니다. 위에서 말한 1번에서 6번의 증상, 다리마비, 감각 이상, 비틀거림 등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5분, 10분 혹은 1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다행이다. 나았구나. 피곤했나 보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병원에 갈 약속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혈전 덩어리가 뇌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입니다. 통계는 끔찍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 TIA를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48시간 이내에, 20%는 3개월 이내에 영구적인 마비를 동반하는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7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1분이라도 경험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켜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FAST입니다. F. 얼굴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가. A. 팔. 양팔을 들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지는가. S. 언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가. T. 시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부를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다리 L을 추가합니다. 오늘 배운 이 7가지 다리 신호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미 T, 즉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오른쪽 다리에 혹은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증상이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절대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응급실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0년의 경험을 담아 절박하게 말씀드린 7가지 다리 신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으며 반드시 다리를 통해 전조 증상을 보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감각마비, 발끌림 등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증상이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며 증상이 없어져도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시청자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해 드립니다. 내일 아침 7부에서 알려드린 5분 자가진단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보고 눈을 감고 서 보면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만큼은 그 후회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생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70대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의 마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그 누구로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